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습니다. 이 수험생들 많이 긴장되겠지만 이 자신감과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데요. 최근에는 이 정시 전형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만큼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. 잠시 후에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연결해서 수능 필승 마무리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. 이탈리아로 가봅니다. 이 바티칸의 비리를 폭로한 책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. 현지 연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문자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.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세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. 정면 인터뷰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수능 일주일 남았는데요. 네네. 이 시기면 수험생들의 마음은 아무래도 많이 조급해지게 되겠죠? 네, 그렇죠.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차분하게. 네. 그동안 이제 공부해왔던 방향 바꾸지 말고, 특히 이제 6월, 9월 달에 이제 모의평가 문제 치렀는데, 그 네. 문제에서 재점검하면서, 특히 요점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 그동안 해왔던 서브노트도 활용하고, 네. 특히 그 기출문제에서 틀렸던 것,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점검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그런 때인데요. 이 시기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? 우선은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공부해왔던 것을 재정리하는데 네. 특히 이제 과목별로다가 안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국영수하고 사회 또는 과학적 탐구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보통 이제 상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국영수 쪽에 이제 한 7을 두고 네. 탐구 한 3, 그래서 7대3. 그리고 중위권이라든가 또는 하위권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6대4 정도로 해서 네. 탐구 쪽의 비중들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키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. 네. 자, 일주일 동안의 과목별 안배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요. 자, 네네. 필승 마무리 전략 어떻게 지금 방향 잡으면 좋겠습니까? 지금 현 시점 쪽에서는 이 과목별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, 이제 역시 본인이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런 책들, 특히 금년도에도 EBS 쪽에서 70% 이상이 출제 나올 것으로 확실합니다. 네. 그래서 EBS 교재들, 문제들 그동안에 풀어나가면서 했던 부분들인데, 중위권이나 하위권 수험생들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아니고, 네. 본인들이 이제 풀어봤던 그런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 자, 복습하는 형태가 중요하다. 네네.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손때 묻은 책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손때를 묻히는 시간이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자, 이 수능을 일주일 남겨둔 지금 시점에서요.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무리겠죠? 예, 그건 절대적으로 위험하고, 네.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시험 치르기 전날 마지막으로 훑어봤던 그런 문제들, 그런 속에서 이제 운 좋게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많고, 네. 또 사실 시험장에 가가지고 또 휴식 시간 동안에 봤던 그런 문제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새로운 것들을 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스럽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새로운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. 이런 말씀이고요. 네. 자,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 공부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국영수와 탐구의 안배, 상위권은 7대3, 중하위권은 6대4 이렇게 이제 안배를 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. 네. 자, 그런데 이 마지막 마무리 공부로 점수를 그래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지난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도 봤지만은 국어, 영어, 수학은 사실상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 네. 거기서 뭐 획기적으로 뭐가 좀 달라지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회나 과학 과목은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네. 이 사회과학 쪽에서 교과서 쪽에서 이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예,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그래프라든가 도표 이런 것 재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네. 과학에서는 이제 실험 관찰 등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. 그래서 사회과학 또는 과학을 잡는 것이 금년도 수능에서의 또 다른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회에서 주로 그래프 같은 도표들도 한번 훑어보고 과학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험 같은 내용들을
다시 한번 이제 보는 것. 자, 아까 서브노트를 좀 활용하라 이런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. 네네네. 뭐 이 본인들마다 이제 필기했던 요약 노트, 또 뭐 강의 노트, 오답 노트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. 이런 예, 것들은 그렇죠.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?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밑줄을 쳐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죠. 네. 그래서 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훑어 지나가면서 가볍게 그 서브노트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은 또 그쪽 부분 쪽에서 아주 상당히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리 부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조금은 가벼운 기분으로 훑어보듯이 한번 네네. 이제 넘어가는 것도 좋겠네요. 자, 이 전문가들은요, 이 수능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국어 영역 공부에 가장 집중해라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가요? 예, 우선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고 네. 또 부담이 적다는 것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문과 학생들은 국어 B형 문과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보니까 네.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과목이 그 과목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교과서를 일독하면서 그 국어에 대한 그 주제와 시점 그런 배경 등을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위권 수험생들은 국어 과목을 아주 최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쉬워지면 표준 점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네, 것까지도 좀 네. 생각하면서 과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흔히 이제 쉬우면은 변별력이 떨어지므로 네네. 상위권, 하위권 차이가 격차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잖아요. 네네. 네, 자 그렇다면 이게 또 그 다음에 이런 노하우가 있네요.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수능 일정에 맞춰서 생활의 리듬, 사이클을 만드는 연습도 중요하다. 그러는데 이거 맞는 얘기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우선은 이미 수능을 치르기에 한 달 전부터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해왔지만은 아침에 이제 기상해가지고 2시간 반 정도 됐을 때 학생들이 이제 취상의 시간이 되니까 네. 8시 40분 첫 교시에 맞춰가지고 아침 기상은 6시 정도 일어나고 그 이전에 이제 충분히 이제 본인이 휴식할 수 있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이러는 것은 네. 안 되는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전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네. 보통 이제 상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에 따라서 한 번 1회 내지 2회 정도 그런 실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험장에서의 그런 풀이 시간을 스스로 조절해서 그걸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갖추는 것, 이제 재정리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, 자 일주일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게 소장님 해마다 우리가 끝나면 물수능이다, 불수능이다, 네네. 뭐 말들이 많잖아요. 예, 이번 예. 수능의 난이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근래 들어와서 국어, 영어, 수학은 사실은 물수능 내지는 뭐 수험생들은 공기수능이다까지 공기수능, 네네네. 예를 들면 뭐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도 있었다 네.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. 지금 평가원에서 이제 6월 특히 9월달 시험 치르고 난 이후에 보면은 국어, 영어, 수학이 1등급의 기준 점수를 98점에서 100점까지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은 시험이 이제 그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 있다 하더라도 중하위권은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수학은 그 문과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포자 얘기들도 그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네네네. 그 수학 쪽에서 현재 지난 9월달 모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수능보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30점대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40점대 초반만 받더라도 5등급은 확보가 됩니다. 예. 네, 그러니까 그렇군요. 수학에서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제,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맞춘다면은 본인 기대했던 점수보다도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. 네, 소장님 이게 수능 끝나면요 정시 전략 네. 세워야 되는데 대학별로 수능 점수 계산법이 다르다고도 하고요. 또 정시 네네, 비중이 축소된다고도 하던데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짧게 한 말씀 주세요. 네. 지금 계열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한 과목들인데 자연계는 이제 수학, 과학 쪽이 되고 인문계는 이제 국어,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데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비중이 또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네. 같은 과목을 하더라도 표준 점수의 크기가 높게 나타나는 과목, 거기에서 이제 대학들이 이제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과목들을 잘 치르게 된다면은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총점에서는 달라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표준 점수의 크기가
큰 과목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과욕은 하지 말라. 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수시에서의 수시 맞추기 위해서는 수능의 최저 등급을 유지하는 네.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.